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4팀 유예원 이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승환 대리님, 저희가 오늘은 어떤 주제로 라이브를 켰죠? 저희가 오늘 라이브를 할 주제는 소재 제작 A to G입니다. 네. 네. 소재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네.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으로 바로바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통 소재라고 하면 광고주님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광고를 집행해보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좀 이런 단어들이 생소하신 분들이 소재가 뭐냐 이렇게 많이 여쭤봐 주시는데, 보통 소재라고 하면 이제 검색 광고에서는 저희가 제목하고 설명이 있는 걸 소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배너 광고, 메타나 뭐 GFA, 카카오 모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노출되는 배너 이미지와 문구 그걸 다 같이 포괄해서 소재라고 부르고 있고요. 영상 광고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노출되는 영상 자체가 소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오늘 좀 제작 팁이라든지 아니면 좀 정보에 대해서 공유 드릴 거는 배너 광고 소재 제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듣고만 계시죠? 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네. 따로 할 말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배너 매체를 좀 정리를 해서 배너 매체별로 어떤 소재들이 잘 먹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우선 첫 번째는 어떤 매체가 있죠? 일단 대표적으로 GFA? GFA와 메타, 일단 GFA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체들 쭉 먼저 적을까요? GFA, 메타, 메타, 그리고 카카오 모먼트라고 적을까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네. 하고 네트워크 DA. 또 있을까요? 당근 마켓 요새 많이 네. 찾으시니까. 당근이나 그냥 앱. 그냥 당근 마켓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만 할까요? 네, 이 정도만. 다른 앱 광고는 영상도 많고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은 먼저 광고주님들께서 매체 특성을 좀 알고 계시면 소재를 만들기 굉장히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승환 대리님도 그렇고 광고주님들 소재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저희가. 네. 운영하다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매체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GF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면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메인, 그리고 피드, 스마트 채널, 커뮤니케이션 애드, 커뮤니케이션 애드 오타났어요. 네,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사이즈도 다르고 노출되는 위치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설명도 같이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메인 같은 경우에는 1250에 560 픽셀 사이즈고, 저희가 휴대폰을 좀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네이버 어플을 접속을 해주시면 우측으로 넘겼을 때 네이버 콘텐츠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쭉 내리시다 보면 이렇게 가로형 배너 1250, 560 사이즈, 이게 이제 메인 구자이고요.
보시는 거와 같이 굉장히 다른 정보들과 같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눈에 확 띄게 제작을 해야 어느 정도 CTR이 잘 나오고 피드에 비해서 좀 CTR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 같지 않나요? 네, 아무래도 맞습니다. 노출 구자도 작고 그리고 이제 메인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같이 담기고 있다 보니까 보통 저희가 GFA 소재 제작할 때도 컬러 선택을 할 때 막 새빨간색, 새파란색, 새까만색, 새하얀색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브랜드도 지금 굉장히 눈에 띄게 배경색 자체를 저렇게 진하게 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브랜드도 이렇게 좀 빛이 비쳤는데 네. 진한 청록색으로 제작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뷰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핑크색 이렇게 좀 화려한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해서 다른 정보들 사이에서 광고가 노출됐을 때도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운영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GFA가 메인 연령대 자체가 굉장히 좀 연령대가 좀 높으신 편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뷰티 기기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과가 잘 나오고 특히 이제 또 저희가 다음 주에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GFA 보시면 뭐 한우 선물 세트라든지 아니면 겨울에는 김장 김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성과가 좋았고 뭐 고구마라든지 이런 상품도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골프웨어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직업학교, 대학교 이런 맞아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죠. 막 평생교육원 이런 것들도 많이 네. 광고를 진행하시고 보면 보통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이신 40대에서 60대이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업종들 광고가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문구도 짤 때 보통 저희가 식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소구 포인트가 한정적이잖아요. 왜냐면 네.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트리스 토퍼를 판매한다라고 했을 때 뭐 네. 두껍다, 따뜻하다 아니면 뭐 양면 재질이 달라서 사계절 다 쓸 수 있다, 컬러가 다양하다, 폭신폭신하다, 혹은 늘어난다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소구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음식은 정말 사람마다 입맛도 다르고 그리고 먹어보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그 칭찬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먹고도 칭찬을 할 때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네. 진짜 맛있다 이게 끝이지 뭔가 색다른 표현이 있지 않잖아요. 네. 근데 막 매트리스 토퍼로 예를 들면 누웠다가 다음날 회사 지각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많이 하시고 네. 뭐 시원한 여름 토퍼 같은 경우에는 얼음 이미지를 합성해서 누웠더니 몸이 얼어있는 듯한 그런 그래픽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네. 식품은 굉장히 그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맛있어 보이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카피를 짜는 거는 마케터의 역량이지만 사실 네. 촬영을 잘 하는 건 저희가 아니라 브랜드 측에서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 되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치즈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잘 늘어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활용을 해주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는 새빨간 이미지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고 찌개 같은 경우에는 막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라든지 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글지글해 보이고 노릇노릇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 활용하시고 또 고구마 이런 것들은 엄청 진한 노란색 네. 꾸덕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활용하시죠. 그리고 문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식품은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GFA에서는 특히나 그 상황에 대한 카피를 많이 네. 짜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가 이것만 드세요. 밥 안 드시고 이것만 드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뭐 김치 같은 경우에는 종갓집 며느리 필요 없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어머니들이
웃으면서 좀 네. 받아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소재 카피를 많이 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GFA는 배경색을 우선 눈에 띄게 하고, 두 번째는 문구를 굉장히 40대에서 60대 분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재밌는 상황 같은 걸 예시로 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지 촬영에 좀 더 신경을 쓰실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피드 같은 경우는 이제 1200에 1200 사이즈도 있고 1200에 628 사이즈도 있잖아요. 네. 근데 뭐 승환 대리님은 운영하셨을 때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1200에서 1200 사이즈가 더 CTR이 잘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또 휴대폰으로 봤을 때 노출되는 사이즈 자체가 엄청 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아까 그 청록색이랑 같은 브랜드인데 이렇게 한 화면에 꽉 차게 메타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으로 광고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인보다는 훨씬 CTR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노출되는 지면 자체가 메인이 좀 더 유저들이 많은, 노출량이 많은 그런 구자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되면 사실 둘 다 테스트 해보는 게 가장 베스트고, 개인적으로 저는 메인보다는 피드가 훨씬 성과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피드가 일단 화면에 꽉 차는 거 자체가 엄청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메타를 많이 하신 이유도 화면에 꽉 차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메인보다는 피드가 성과가 일단 확실히 좋았던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굉장히 반대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스마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실 때 이렇게 최상단에 굉장히 얇게 이렇게 D형으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정보를 보려고 접속했던 유저들이 접속해서 정보를 보려고 바로 넘기기 때문에 스마트 채널이 노출량은 사실 4개 중에 가장 많지만 클릭률은 가장 떨어지는 또 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스마트 채널 구자가 또 이 위치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구자가 있는 것처럼 프로모션 소재라든지 아니면 뭐 신차 출시라든지 막 그 차량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대차 이름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차 작은 차 최근에 출시된 거, 작년쯤 출시된 거. 호나인가요? 아니요. 진짜 새로 나온 차 아예. 저도 차에 그렇게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작년에 나온 작은 차가 뭐가 있을까요? 궁금하니까. 아 캐스퍼. 아, 캐스퍼. 네, 캐스퍼 처음 출시됐을 때 스마트 채널이 엄청 많이 네. 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스마트 채널은 아무래도 CTR이 좀 비교적 다른 지면에 비해서 낮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이 정말 충분하다면 모든 지면에 다 노출시키는 게 좋겠죠. 근데 그것보다 어쨌든 저희가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해야 되는 일은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메인 피드에 비해서는 조금은 아쉽다. 약간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 애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분들이 좀 예전에 처음 출시됐을 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 하시는 추세잖아요. 네. 이 메인 피드, 스마트 채널은 오디언스 타겟팅이 되지만 커뮤니케이션 애드는 콘텍스트 타겟팅이라는 이런 다른 점도 있고, 또 커뮤니케이션 애드 그 대표 이미지 자체 구자가 굉장히 작은데 거기서 또 문구가 40%인가 넘어가면 안 되다 보니까 그 메인으로 봤을 때 이미지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나 이제 이커머스 업종 광고주님들에게는
굉장히 손해다. 네. 왜냐하면 이미지로 저희는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DB는 그나마 낫겠지만 네. 이커머스 업종에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 그 오디언스 타겟팅 되는 지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DB보다 이커머스에서 좀 잘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소재를 제작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메타로 넘어가 볼까요? 메타는 1080에 1080 픽셀이 가장 기본 사이즈고, 저희가 그 릴스 지면도 요새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네. 거기는 이제 1080에 1920이죠. 네. 세로형 네, 사이즈. 그렇죠. 스토리랑 릴스 지면이 이제 이 사이즈로 노출이 되고, 또 뭐 탐색 탭도 1.91대 1 사이즈가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 솔직히 별도로 네. 제작하시진 않으니까 보통 이렇게 두 개 사이즈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GFA 피드랑도 거의 똑같은 똑같은 비율이고, 네. 또 구글 GDN이랑 PMix에 들어가는 사이즈랑도 동일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성과가 잘 나오면 다른 매체도 활용할 수 있는 완전 꿀인 사이즈죠. 왜냐면 GFA랑 GDN은 1200에 1200을 안 넣으면 소재 세팅 자체가 안 되는데 맞습니다. 메타는 1200에 1200으로 넣어도 어쨌든 1대1 비율이라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타는 그래도 GFA에 비해서는 좀 덜 자극적으로 소재를 뽑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메인 유저들이 연령대가 네, 그렇죠. 좀 낮죠. 연령대도 낮고, 메타 같은 경우는 또 뭐라고 하지? 그냥 메타 같은 경우는 좀,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머리를 비우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어쨌든 네이버랑 성향이 굉장히 다른 게, 네이버는 정보를 탐색하려고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그 매체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소통하려고 보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매체 접속할 때의 소비자의 마음가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뭔가 네이버는 빨리 찾고 꺼야 될 것 같고 빨리 내 정보만 찾고 그냥 끝 이런 느낌인데, 저는 스스로도 인정하지만 인스타 좀 중독이거든요. 아, 친구 스토리 보는 거 굉장히 재밌어하기 때문에 스토리 지면 광고를 정말 많이 보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그렇게 보다 보면 또 제 광고주님들 거 타겟팅 돼서 제가 세팅한 광고를 보기도 하고, 또 유사한 업종 그 여러 광고주의 소재, 여러 광고주의 광고 그거 세팅할 때 체크해 놓으면 유사 업종들도 같이 쭈루룩 연결돼서 노출이 되는데, 그러면 경쟁사 소재도 같이 볼 수 있고 그렇죠. 이런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또 보통 이제 이거는 광고주님들도 이미 많이 알고 계시긴 한데, 우리가 메타 소재를, 경쟁사 소재를 파악할 때 이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웹을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광고주님들이 경쟁사명을 여기에다가 굉장히 검색을 많이 하세요.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저희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나이키다라고 쳤을 때 뭐 아디다스도 검색해볼 것이고, 뭐 푸마도 검색해볼 것이고, 뭐 다양한 브랜드들 검색해보겠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재를 만들 때 경쟁사명을 검색해보긴 해도 그게 메인이진 않아요. 네. 저는. 왜냐하면 경쟁사랑 똑같이 만들면 우리 브랜드만의 특색도 없고, 물론 참고 포맷 정도는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너무 유사한 우리가 벤치마킹 했던가 아니면 완전 경쟁사로 삼고 있는 그런 것들 거는
잘 안 보려고 하거든요. 제작할 때 또 계속 그 네. 소재가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자꾸 비슷하게 만들려는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상품명이라든지 카테고리 위주로 많이 검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매트리스 토퍼를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쳤을 때 그냥 여기에다가 매트리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여기 게재 시장 일자랑 노출되고 있는 지명까지도 뜨는데 저는 이 세팅한 일자가 오래됐을수록 성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안 끄고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 지금 게재 중인 광고로 저희가 필터를 걸어놨잖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밑으로 내려갑니다. 저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역순으로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은 뭐 이벤트니까 빼고 그리고 이런 단순한 그냥 이미지 사진으로만 진행하는 것들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왜 50만 원짜리 매트리스를 500만 원 주고 사냐 굉장히 브랜드리스 거기랑 비슷하게 광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뭐 두께 37cm 이런 것들 눈에 굉장히 잘 띄게 잘 제작을 해주셨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 소재 잘 활용하고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가족들이 다 쓸 수 있게끔 하는 매트리스 느낌을 주시는 것 같고요.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또 허리 아프신 분들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있으면 좋게끔 그런 문구들을 활용을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이 든 게 정말 사진이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냥 매트리스 사진 끝 이런 거라서 오히려 허리 디스크 환자인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다른 매트리스 누웠을 때랑 이 매트리스 누웠을 때 그 뒷모습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허리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해서 이미지 컷을 넣었으면 이게 진짜 허리 잘 받쳐주는 매트리스구나 하고 더 직관적으로 이 소구 포인트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후기형 소재도 좋겠지만 아무래도 후기에 대한 부분은 상세 페이지에 좀 더 넣어주시는 게 좋고 어쨌든 클릭을 하게끔 하는 게 가장 광고의 키포인트인데 저라면 사실 후기만 보고 매트리스가 필요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이 매트리스 좋다고 해서 내 매트리스 바꿔볼까 이런 느낌보다는 매트리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계속 매트리스 광고가 그럼 뜨겠죠. 네. 여러 홈페이지도 접속해봤을 테니까. 근데 어제 본 곳은 10cm였는데 오늘 본 곳은 아까처럼 뭐 37cm다. 나는 두꺼운 매트리스 원했는데 그럼 37cm 매트리스 홈페이지 들어가 볼까 하고 클릭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후기형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직관적인 소구 포인트가 녹여져 있는 이미지와 문구를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원 대리님과 같은 의견인 게 네. 보통 경쟁사를 검색하시면 보통은 거의 브랜딩이 다 돼 있는 큰 기업을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그런 부분에서는 이미 브랜딩이 돼 있는 브랜드와 만약에 내 브랜드가 브랜딩이 안 돼 있을 경우에는 소재가 아예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경쟁사보다는 거의 제 상품 위주로 많이 검색을 해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벤치마킹이나 경쟁사로 삼을 때 애초에 우리 브랜드와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진 브랜드를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제 오늘 오픈한 브랜드인데 만약에 스포츠웨어라고 치고 나이키 백날 따라 해봤자 그쵸. 제가 뭐 브랜딩이 과연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비슷한 스타트업 브랜드인데 지금 굉장히 처음부터 기본기 잘 다져가는 그런 브랜드를 벤치마킹 하는 게 오히려 잘 나오는 편이고 사실 브랜딩이 잘 되어 있는 브랜드는 어떻게 광고를 해도 잘 나올 맞습니다. 수밖에 없어요. 네. 뭐 나이키에서 갑자기 50% 할인한다고 하면 전 국민 다 달려가서 사겠죠. 그쵸. 근데 또 광고를 꼭 안 돌려도 나이키 같은 브랜드에서 50% 할인한다고 하면 저희 회사 내에서만 해도 당장 네. 수환 씨 나이키 50% 할인하던데 나이키 가보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냥 사람들끼리 바이럴도 형성되는데 스타트업 브랜드면 사실 그 80% 90% 할인하는 문구가 떠도 뭐야 이거 그냥 그쵸. 이렇게 하고 보통 네. 넘기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할인에 대한 거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우리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 왜 다른 곳 걸 안 사고 우리 걸 사야만 하는지 그리고 우리 걸 사용했을 때 어떤 이점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많이 녹여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카카오 모먼트를 말씀을 드리자면 카모가 그 GFA 스마트 채널하고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카카오 모먼트도 그래서 조금 CTR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카카오톡 자체를 카톡 그 메신저 하려고 들어가지 쇼핑하려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물론 뭐 선물하기 이런 거 제외하고 이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스마트 채널에 저는 광고 뜨는 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눌러본 적도 없고. 네, 저도 눌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번인가 눌러봤는데 어떤 브랜드였지? 아무튼 그 브랜드에서 첫 구매 100원 딜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건 좀 궁금해서 눌러봤어요. 그리고 또 올리브영 그 연말에 세일 많이 할 때나 아니면 무신사 무진장 프로모션 할 때나 이럴 때는 사실 내가 평소에 좋아했던 브랜드가 80% 90% 할인한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눌러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저희가 보통 이렇게 퍼포먼스 매체에서 광고를 하는 이유는 기존 고객보다는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카몬은 어느 정도 브랜드 규모가 있고 인지도가 있고 혹은 뭐 카카오와 연계된 플랫폼에서의 프로모션이 있을 때 뭐 카카오 선물하기 프로모션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톡딜 같은 거 진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 하고 있을 때 간간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애초에 카몬은 넣을 수 있는 문구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냥 할인율, 브랜드명, 상품명 정도 보통 넣는 것 같아요. 다른 소구 포인트를 적고 싶어도 사실 한정적이고 네, 일단 보지도 않기 때문에 맞아요. 다른 소구 포인트를 많이 넣으면 오히려 눈에 안 띄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뷰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짧게 줄임말도 많이 쓰더라고요. 네. 뭐 울긋불긋 내 피부, 붉어진 내 피부엔 무슨 브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는 최대 몇 % 할인 뭐 이렇게 많이 진행하시던데 사실 그게 진짜 끝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카모는 말씀드릴 게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고 다음으로 네트워크 DA 말씀드리자면 네트워크 DA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어떤 거 있죠? 일단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모비온 하고 모비온하고 ADN하고 크리테오, TG 뭐 이런 것들 있는데 에드초이스도 있고 데이블도 있고 타블라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네트워크 DA의 대표적인 지면이 이제 뉴스 기사 상하단 그리고 양옆 사이드 지면 구글 GDN하고 동일한 지면에 노출이 되고 대신에 노출 위치가 조금씩 다르죠. 구글이 거의 양옆하고 상하단을 먹고 있고 뭐 ADN이라든지 모비온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은 어떤 탭에 들어가면 또 세로형으로 구글 옆에 하나 더 뜨기도 하고 또 기사 중간중간이랑 기사 끝나고 바로 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 구글은 그 페이지 기사 위아래 아예 그 페이지 자체의 상하단과 양옆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GDN 저희가 여기 GDN을 안 적었네요. 아무튼 구글 어차피 똑같은 위치에 노출을 시키고 싶은 거라면 GDN이 조금 더 눈에 띄는 구자에 위치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 DA로 다시 돌아가자면 보통 한 뉴스 기사를 보는데 저는 최소 네트워크 DA가 7장에서 많게는 10몇 장 이렇게 노출이 된다고 파악을 한 상태에서 봤을 때 뉴스 기사 내용도 있지 그리고 뉴스 안에 들어있는 이미지도 있지 그리고 동일한
그 배너들이 막 7, 8개씩 뜨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정신이 없더라고요. 뉴스 기사를 볼 때. 그래서 사실 컬러를 진짜 눈에 띄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이버, 메타, 카모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눈에 띄고 문구수를 최소화해서 정말 딱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논타겟이나 데모 타겟보다는 아무래도 리타겟팅이 네, 리타겟팅.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리타겟팅을 하려면 스마트 스토어나 뭐 아니면 네이버 포스트, 파워 컨텐츠, 블로그, 카페, 모두 사이트 이런 거 전부 다 안 되고 자사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 스토어만 있으신 거라면 GFA 카탈로그 캠페인 같은 거 쓰시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쇼검, 브검, 신건강, 파워링크 이런 것들 하시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네. 이제 자사몰 있으신 분들이 이런 광고 매체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신규 유입과 전환율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GDN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DA랑 비슷한 지면에 노출되고 거기 플러스 뭐 지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지면, 인스트림, 뭐 인피드 사이사이에 다 뜨고 또 그 외에도 커뮤니티라든지 아니면 앱 같은 데도 많이 뜨는데 사실 GDN이 노출 구조가 워낙 많다 보니까 GDN 또한 좀 눈에 띄게 제작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보통 GDN도 가로형보다는 그 정방형 사이즈가 더 성과가 잘 나오기 때문에 정방형 사이즈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당근마켓을 말씀을 드리자면, 당근마켓 지극히 개인 의견이지만 당근마켓이 이커머스가 성과가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근마켓은 어쨌든 중고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역 기반으로 중고거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보통 내 근처에 사는 사람한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을 때 이용을 하는 게 당근마켓이잖아요. 네. 근데 이커머스는 우선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아. 왜냐면 새 상품이니까 우리가 그렇죠. 광고를 하는 게. 그리고 지역 기반도 아니야. 그러니까 전국 배송되는 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커머스는 좀 DB에 비해서 성과가 떨어졌고, 오히려 당근마켓에서 성과가 좋았던 거는 뭐 경기, 수원 사시는 분들 헤어 모델 모집합니다. 뭐 아니면 네일 모델 모집합니다. 포트폴리오용 뭐 속눈썹 연장 해드립니다. 아니면 뭐 서울 지역 법률 상담 무료로 해드립니다. 아니면 자격증 무료 강의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좀 무료에 대한 소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고, 네. 또 지역 타겟팅이 굉장히 상세하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경기 모델 모집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광고 세팅할 때도 서울이랑 경기 위주로만 노출되게 세팅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빠르게 모객이 될 수 있도록 했을 때 좀 성과가 잘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단골 쿠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집 근처에 있으신 분들 쿠폰 발급해드리고 자사몰이나 아니면 뭐 네이버 플레이스로 유입됐을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하실 수 있도록 했을 때 비교적 성과가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당근마켓도 그 카모 비즈보드랑 스마트 채널하고 비슷하게 메인에 그 딱 광고 노출될 때 노출되는 글자 수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신경을 쓰셔서 매체별로 소재를 좀 다양하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광고주님들이. 사실 나는 소재 만들 리소스가 안 돼 라고 해서 당근마켓이나 스마트 채널이나 카모 같은 것만 진행을 하신다면 사실 좋은 기회를 저는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해당 구자들이 또 CTR이 비교적 낮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기수도 굉장히 많지만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라리 이제 뭐 이미지를 제작해주는 프리랜서를 고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저희처럼 광고 대행사인데 소재도 같이 제작을 해드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지면에 노출을 시켜보고 우리 브랜드가 과연 어떤 매체, 어떤 지면, 어떤 타겟에게 가장 성과가 좋은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매체와 타겟과 지면에 집중해서 노출시키면 사실 성과 개선은 시간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승환 대리님은 말씀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없으신가요? 아니,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약간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는데. 네. 근데 뭐 저희 같이 논의한 내용인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네, 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원래 디자이너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못 하는데 소재를 만들어도 되냐? 아니면은 디자인을 못해서 못 만들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디자이너가 쓰는 툴이 아니어도 요즘 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소재 제작을 해보시고 테스트쯤은 한 번쯤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망고보드라는 플랫폼 굉장히 애용하거든요. 뭐 미리 캔버스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제가 망고보드를 애용하는 이유는 템플릿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인스타 그 계정 관리하실 때도 쿠폰 같은 거 이런 거에서 문구만 바꿔서 활용하셔도 되고 물론 그 프로 요금제를 결제를 하셔야 모든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 있지만 보시면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해놔서 그런데 프로를 결제하면 거의 매달 그 시즌마다 시즌 이슈별로 제작이 되더라고요. 뭐 크리스마스 템플릿, 설날 템플릿, 뭐 발렌타인 템플릿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변형을 하셔서 잘 활용하면 훨씬 잘 나옵니다. 실제로 브랜드 좀 규모 있는 브랜드 내에서도 브랜드 검색 광고 소재 이런 거는 망고보드를 직접 만드시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보다가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하고 보면은 망고보드 템플릿이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솔직히 의류 브랜드에서 이미지만 내 걸로 바꾸고 문구에 좀 프로모션 소재라든지 이런 걸로 같이 넣어서 룩북 형태로 만들어도 요즘 패션 업종에서는 그 소재가 인기가 많고 또 소재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트렌드도 파악하시고 광고 라이브러리로 망고보드로 또 소재 제작 활용하시고 하면 훨씬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는 준비한 내용이 끝나서 질문을 안 주셔서 아쉽게도 이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어쨌든 소재 제작도 가능한 마케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통도 빠르고 또 수정사항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 반영까지 가능하니까 혹시나 뭐 배너 광고를 진행하시고 싶으신데 소재 제작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 혹은 내가 만든 소재가 잘 만든 건지 모르겠다 아니면 세팅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다양한 광고 문의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하루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문의를 받잖아요. 마케팅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여기 위에 보이는 연락처로 제 손모양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여기로 이제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